죽어가는 탐정. 하숙집 주인인 허드슨 부인은 인내심이 무척 강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2층에 사는 하숙인 집에 온갖 수상한 사람들이 수시로 들락거리는가 하면 그 하숙인조차도 유난히 괴팍하고 불규칙적인 사람이라 부인의 인내심을 늘 시험하곤 했다. 방은 너저분하기 이루 말할 수 없었고 밤낮 없이 음악을 틀어대는가 하면 가끔은 방 안에서 사격 연습을 할 때도 있었다. 그뿐 아니라 괴상한 냄새가 진동하는 화학 실험을 하기 일쑤였고 거기다 폭력과 위험의 그림자 또한 감돌고 있었다. 문제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셜록 홈즈였는데 하숙비 지불만은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관대하기까지 했다. 내가 같이 살 때 그가 지불한 하숙비만 해도 그 집을 구입하는 가격과 거의 맞먹을 정도였다. 허드슨 부인은 홈즈를 마음 깊이 존경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가 아무리 별스런 행동을 해도 절대로 간섭하지 않았었다. 부인이 홈즈를 좋아하는 건 그가 여자들에게 정중하고 친절하게 대했기 때문이다. 사실 홈즈는 여자들을 혐오하고 불신하는 성격이었지만 신사로서의 기사도 정신은 갖고 있었다. 아무튼 허드슨 부인은 홈즈에게 진정으로 호의를 품고 있었다. 내가 결혼한 지 2년째 됐을 쯤이었다. 하루는 부인이 허겁지겁 나를 찾아와 홈즈가 너무나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왓슨 박사님, 홈즈 선생님이 지금 생명이 위독해요. 사흘 전부터 앓고 있는데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의사를 부르겠다고 해도 계속 못 부르게 하네요. 피골이 상접한 얼굴에 눈이 퀭하니 들어가 있어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허락하지 않아도 할 수 없어요. 난 의사를 부르러 갈 거예요. 하고 말했죠. 그랬더니 그럼 왓슨 박사님을 불러달라고 하는 거예요. 박사님, 빨리 가주세요. 잘못하면 그분을 다시는 못 볼지도 몰라요. 나는 홈즈가 그렇게 아픈 줄 모르고 있다가 너무나 놀라 정신없이 코트와 모자를 챙겨 나갔다. 그리고 마차를 타고 가면서 허드슨 부인에게 자세한 내용을 듣게 되었다. 나도 아는 건 별로 없어요. 홈즈 선생이 무슨 사건 때문에 얼마 전 로더하이드에 갔다가 병에 걸려온 거예요. 수요일 오후부터 갑자기 안 좋더니 글쎄 못 일어나지 뭡니까. 사흘 동안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고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왜 빨리 의사를 안 부르셨어요? 홈즈 선생이 못 부르게 했다니까요. 고집이 보통 세셔야죠. 하지 말라는 걸 내가 어떻게 감히 할 수가 있겠어요.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래 못 사실 것 같아요. 11월 한낮인데도 안개가 거치지 않아 방이 어두컴컴했다. 홈즈는 정말 애처로운 행색을 하고 있었다. 침대에 누워있는 그의 뺨이 푹 팬 것을 보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가만 보니 눈이 퀭하면서도 열이 나서 번쩍거리고 입술은 말라붙어 있었으며 손도 덜덜 떨리고 있었다. 나를 겨우 알아본 그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아, 왓슨, 자네 왔구만. 나갈 때가 됐나 보네. 그의 목소리에 힘은 없었지만 특유의 냉담한 어투는 그대로였다. 별소리를. 내가 좀 더 가까이 다가서며 고함치듯 말하자 그가 소리쳤다. 가까이 오면 안 돼. 깜짝 놀라며 그가 명령하듯 말했다. 왓슨, 가까이 올 것 같으면 방에서 나가는 게 나아. 왜? 하여튼 그래. 다른 이유는 없어. 홈즈는 허드슨 부인의 말대로 고집을 부리며 멋대로 말했다. 하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최악의 모습을 보자 마음이 아팠다. 난 도움이 될까 해서 온 거네.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게. 그게 나를 돕는 거라네. 정 그렇다면 알았네. 화난 건 아니겠지? 그가 힘들게 숨을 쉬며 물었다. 그런 몰골로 누워있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화를 낼 수 있겠는가? 홈즈의 모습이 정말 딱해 보였다. 왓슨, 사실은 자네를 위해서 그러는 거라네. 그의 목소리는 쉰데다 떨리고 있었다.
날 위해서라고? 난 지금 내 상태를 알아. 이 병은 수마트라에 있는 중국인들에게 흔한 병인데 네덜란드인들은 이 병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하네. 하지만 자세히 밝혀진 건 없어. 다만 분명한 건 치사율이 높고 전염성이 엄청 강하다는 거야.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내게 자꾸만 떨어져 있으라는 손짓을 했다. 이건 몸에 닿기만 해도 옮는다니까. 절대로 나를 만지면 안 되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아. 여보게 친구, 자네는 내가 그런 문제로 몸을 사릴 사람이라고 보이는가? 난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지는 않네. 하물며 오랜 친구인 자네한테 의사인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은가? 내가 다시 가까이 가려 하자 홈즈는 버럭 화를 냈다. 거기 서라니까. 안 그럴 거면 방에서 나가주게. 나는 홈즈의 범상치 않은 면에 언제나 존경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그를 이해하기 힘들 때에도 항상 그를 지지했다. 하지만 아무리 그가 반대를 해도 이번 일만은 의사로서의 본능이 우선이었다. 다른 때는 그가 재행 행세를 한다 해도 상관없지만 이번에는 절대 그럴 수가 없었다. 홈즈, 자넨 지금 환자야. 환자는 아이나 마찬가지라고. 자네가 뭐라고 하든 난 자네를 좀 살펴봐야겠네. 홈즈가 무서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내가 꼭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믿을 만한 의사한테 보이겠네. 그럼 내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인가? 자네의 우정은 믿지. 하지만 왓슨, 사실 자네는 경험이 아직 적어. 특별히 유명한 의사도 아니고 보통 실력이지 않은가.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지만 자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별 수가 없구만. 나는 마음이 엄청 상했다. 홈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자네 확실히 정상이 아니구만. 자네가 나를 못 믿겠다며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를 부르겠네. 어쨌든 간에 자넨 치료를 받아야 돼. 나도 더 이상 양보할 수는 없어. 내가 치료도 못하고 다른 의사를 부르지도 못하고 이대로 앉아서 자네가 죽는 걸 보라는 거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 자네 마음은 알겠네. 그런데 자네가 모르는 게 있어. 타파놀리 열에 대해 혹시 알고 있나? 그리고 대만 흑사병에 대해서는? 홈즈는 무척 힘겹게 말을 했다. 모두 못 들어본 건데? 동양에는 이상한 질병들이 많이 있어. 그는 간신히 말을 이어갔다. 얼마 전에 한 의료인이 범죄를 조사하다가 이 병에 걸리고 말았어. 그러니 자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지. 그런데 열대병에 관한 한 최고 권위자인 에인스트리 박사가 지금 런던에 있으니까 당장 그를 만나러 가겠네. 나는 확고하고 굳은 마음으로 벌떡 일어나 문으로 다가갔다. 한데 내 평생 그렇게 놀란 적은 없었다. 바로 그 순간 다 죽어가던 남자가 벼락같이 날라와 내 앞을 버티고 섰던 것이다. 그러더니 열쇠 소리가 나며 문이 철컥 잠겼다. 그는 다시 비틀거리며 침대로 돌아가 기진맥진한 듯 숨을 헐떡였다. 왓슨, 나한테서 열쇠를 뺏을 생각은 말게. 자넨 내가 가라고 할 때까지 여기 있어야 하네. 그 다음엔 자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지만 지금은 내가 기운을 차릴 때까지 시간을 내야 하네. 지금은 4시니까 이따가 6시에 가게. 홈즈, 자네 미쳤나? 2시간밖에 남지 않았어. 틀림없이 6시에 가게 해주겠다니까. 자, 기다릴 수 있지? 휴, 별 수 없군. 고맙네, 왓슨. 그리고 자네는 좀 멀리 떨어져 있게. 참,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자네가 아까 말한 그 의사 말고 내가 지정하는 의사한테 부탁해주게. 그러지 뭐. 이 방에 들어온 후 자네 처음으로 제대로 대답을 하는군. 책이나 보고 있게. 난 힘이 다 빠져서 말도 안 나와. 이따가 6시에 다시 얘기하세. 하지만 6시도 안 돼 우리는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때 난
또 한 번 크게 놀랐다. 그가 잠들어 있는 것 같아서 나는 책을 읽다 말고 일어나 벽에 가득 붙어 있는 범죄자들의 사진을 하나씩 바라보았다. 그런 다음 벽난로 앞에서 서성거렸다. 선반에 보니까 파이프와 담배, 주사기, 휴대용 칼, 탄약통, 그리고 이런저런 잡동사니들이 놓여 있었다. 그 중엔 검은색과 흰색이 섞인 상하 상자도 있었다. 작고 예쁘게 생겨서 좀 더 자세히 보려고 막 잡았는데 갑자기 홈즈가 비명을 질러댔다. 얼마나 소리가 컸는지 밖에서도 들릴 정도였다. 비명 소리가 소름이 끼치도록 무서워 나는 머리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다. 그는 경련을 일으키며 미친 사람처럼 눈빛이 허옇게 번뜩였다. 나는 상자를 든 채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다. 그거 만지지 마! 만지지 말라고, 왓슨! 빨리 내려놓으라니까! 내가 상자를 다시 제자리에 놓자 그는 휴 하고 숨을 몰아쉬었다. 왓슨, 난 누가 내 물건을 만지는 걸 정말 싫어해. 자네도 잘 알지 않나? 이거 정말 짜증나는구만. 자네는 의사면서 내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어. 좀 앉아주게. 나를 좀 편하게 해달란 말이네.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듣고 나는 말할 수 없을 만큼 기분이 상했다. 별일도 아닌 걸로 지나치게 흥분을 하고 아무 말이나 마구 퍼붓는 식의 태도는 정말 평소의 그와는 너무나 달랐다. 그건 아무래도 그가 정상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로 비쳤다. 이 세상에 고귀한 정신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쓸쓸한 일은 없을 것이다. 나는 울적한 기분으로 6시까지 그냥 앉아 있어야 했다. 마침내 6시가 되자 홈즈가 아까처럼 잔뜩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왓슨, 자네 돈 좀 있나? 그래. 은화 있어? 많아. 반 크라운짜리 몇 개나 있어? 5개. 너무 적은데? 너무 적어. 정말 아쉽네. 하지만 왓슨, 그걸 시계 주머니에 넣게. 그리고 나머지 돈은 왼쪽 바지 주머니에 넣게. 그러면 양쪽 균형이 잡힐 거야. 홈즈는 계속 이상한 말을 뱉어냈다. 그러고는 몸을 떨며 신음소리 비슷한 걸 웅얼거렸다. 왓슨, 램프를 좀 켜주게. 불꽃이 반 정도만 올라오게 해야 되네. 조심해야 돼, 왓슨. 자, 그렇지. 고맙네. 잘했어. 아니, 커튼은 치지 마. 그리고 편지와 서류들은 여기 이 탁자 위로 가져다 주게. 거기 선반 위에 있는 물건들도 이리 가져와 주면 고맙겠네. 그 상하 상자는 설탕 집게로 집어야 돼. 그래, 잘했네, 왓슨. 이제 로어버크가 13번지로 가서 컬버턴 스미스 씨를 불러오게. 나는 솔직히 의사를 데리러 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다. 정신 나간 소리를 계속 해대는 홈즈를 혼자 두고 가는 게 불안했기 때문이다. 그는 내가 망연히 서 있자 이번엔 빨리 가라고 난리를 피웠다. 그런 의사가 있나? 못 들어보는 이름인데. 그럴 거야. 놀랍게도 이 병에 대한 최고의 권위자는 의사가 아니라 농장주거든. 컬버턴 스미스 씨라는 수마트라 사람인데 지금 런던에 잠깐 와 있네. 내가 아까 6시 전에 가지 말라고 한 건 그가 워낙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이야. 그는 오로지 이 병에 대한 연구에 열정을 쏟고 있는 사람이라네. 자네가 그를 데려올 수 있다면 난 분명히 치료될 걸세. 상태는 점점 악화돼 갔다. 얼굴이 벌개지며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 그러나 거만한 말투는 여전히 똑같았다. 그는 죽을 때까지도 제왕다움을 잃지 않을 것 같았다. 그에게 가서 내 상태를 정확히 설명하게. 죽어가면서 헛소리를 한다는 것도 전해주게나. 그런데 왜 바다에 굴이 많지 않은 걸까? 번식률이 아주 좋다는데 말이야. 참, 내가 또 딴소리를 했네. 어떻게 뇌가 뇌를 조종할 수 있을까? 왓슨,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지? 컬버턴 스미스 씨를 데려오라고 했네. 아, 맞아. 내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야. 왓슨, 그 사람한테 가서 부탁 좀 해주게. 사실 난 그 사람하고 감정이 별로거든. 왓슨, 그의 조카 얘기하나? 끔찍한 사고로 죽었지. 뭔가 흑막이 있을 것 같았는데
걔는 내가 자기를 의심한다는 걸 눈치챘어. 그래서 나한테 감정을 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네가 가서 사과하고 어떻게든 꼭 좀 데려오게. 그 사람만이 내 병을 치료할 수 있어. 오직 그 사람만이. 알았네. 억지로라도 마차에 태워 데려오지 뭐. 아니, 그렇게는 하지 말게. 오도록 설득해야 돼. 그리고 자네는 먼저 오게. 같이 오면 안 돼, 왓슨. 꼭 그렇게 해주게. 자넨 항상 내 부탁을 잘 들어줬으니까 말일세. 틀림없이 굴 번식을 막는 천적이 있는 거야. 왓슨, 자네와 나는 각자의 역할을 다 했어. 그렇다면 이제 세상에 굴이 활발하게 번식될까? 안 돼. 상상만 해도 끔찍해, 왓슨. 어서 가게. 그렇게 고상하고 지적인 인간이 바보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자 나는 가슴이 답답했다. 허드슨 부인은 복도에 선 채 불안에 떨고 있었다. 밖으로 나가 마차를 부르려고 하는데 한 사내가 다가왔다. 홈즈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가만 보니 런던 경찰국의 모턴 경위였다. 그런데 사복 차림이었다. 몸이 무척 안 좋아. 지금 누워있죠. 그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러다 문득 그의 표정에 웃음기가 떠올랐다. 순간 나는 황당했다. 그런 소문을 듣긴 했지요. 그때 바로 마차가 다가와 나는 출발했다. 로어버크는 노팅힐과 켄징턴 경계지역에 있는 동네였다. 스미스 씨 집 앞에 문을 두드리자 집사가 나왔다. 주인님은 지금 안에 계십니다. 왓슨 박사님이십니까? 네, 명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안에서 짜증스러운 목소리가 크게 들렸다. 이 사람이 누구지? 무슨 일로 온 건데? 스태플스, 내가 일하는 시간에는 절대 방해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 나지막히 설명하는 집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난 지금 만나고 싶지 않네. 연구를 방해하는 건 정말 싫거든. 내가 여기 없다고 하게. 정 만나야 한다면 내일 아침에 오라고 하게. 다시 조용히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허참, 그렇게 말하라니까. 난 절대로 연구를 중단할 수 없어. 나는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을 홈즈의 모습이 떠올랐다. 지금은 예의를 차릴 때가 아니었다. 집사가 미안해하며 나오는 걸 보고는 순간 나는 그를 옆으로 제쳐버리고 안으로 달려들었다. 한 남자가 벽난로 옆에 앉아 있다가 화들짝 놀라며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크고 누런 얼굴에 피부가 우둘투둘하고 번들거리며 턱은 이중으로 겹쳐져 있었다. 남자는 음산한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누구요, 대체? 당신 누군데 함부로 여길 들어오는 거요? 내일 아침에 오라고 한 말 못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하도 위급한 일이라서 들어왔습니다. 셜록 홈즈가... 홈즈의 이름을 듣자 남자가 놀라며 순식간에 표정을 바꿨다. 홈즈가 보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홈즈에게 무슨 일이 있나요? 그가 지금 위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온 겁니다. 남자는 내게 앉으라고 권하며 자신도 다시 앉았다. 벽난로 위에 걸려있는 거울에 순간 그의 얼굴이 비쳤는데 알 수 없는 냉소적인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나는 내가 잘못 본 것으로 생각하고 의자에 앉았다. 얼굴에 갑자기 근육 경련이 일어난 것인지도 몰랐다. 그 역시 의자에 앉았을 때는 잔뜩 걱정이 담긴 표정이었다. 걱정되는군요. 나는 홈즈 선생과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그의 인격을 흠모하고 있습니다. 그는 프로 탐정이고 나는 아마추어 의사지요. 난 저 세균들과 싸우고 있답니다. 남자는 탁자 위에 놓여있는 병들을 가리켰다. 홈즈가 선생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선생님뿐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남자는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왜죠? 왜 내가 자신을 치료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죠? 선생이 동양의 질병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왜 자신의 병이 동양의 풍토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얼마 전에 중국 선원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스미스 씨는 그제야 미소를 지으며 모자를 집어들었다. 아, 그래요? 그럼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며칠이나 됐죠? 3일쯤이요. 헛소리를 하나요? 네, 가끔. 그럼 좀 심각하네요. 왓슨 박사, 내가 연구하다 말고 중단하는 건 정말 싫어하지만 이번만은 어쩔 수 없네요. 자, 갑시다. 나는 홈즈가 한 부탁을 잊지 않았다. 전 약속이 있어서요. 그럼 나 혼자 가도 됩니다. 주소를 알고 있으니까요. 늦어도 30분 내로 도착할 겁니다. 나는 홈즈 집으로 돌아갔다. 가면서 내내 불안했는데 다행히 그는 아까보다 훨씬 더 좋아져 있었다. 눈빛도 더 맑고 목소리도 더 힘이 있었으며 또박또박 말했다. 그래, 스미스 씨 만나봤나? 곧 올 거야. 왓슨, 잘했구만. 정말 잘했어. 내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물어보던가? 그럼 중국인들한테 옮은 것 같다고 했지. 그렇지, 왓슨. 자네는 역시 현명하다니까. 그 사람이 오면 자넨 좀 비켜주게. 홈즈, 난 그 사람 의견을 듣고 싶은데. 물론이지. 그런데 그 사람이 솔직하게 말하게 하려면 내가 혼자 있는 게 낫거든. 자네는 침대 머리맡 뒤쪽에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 숨어 있게. 아니, 뭐라고? 별다른 수가 없지 않은가? 의심할 만한 곳도 아니니까 걱정 말게. 홈즈는 갑자기 긴장한 얼굴로 일어났다. 왓슨, 마차 소리가 들려. 어서 서두르게. 꼼짝 말고 있어야 되네. 절대로 소리 내면 안 돼. 그냥 듣고만 있어야 돼. 알겠지? 그러더니 순간 그는 목소리에 다시 힘이 없어지며 마치 혼수 상태에 빠져드는 사람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중얼거렸다. 내가 몸을 숨긴 후 곧 방으로 누가 들어서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고요한 가운데 홈즈의 숨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마침내 침묵을 깨고 남자가 소리를 쳤다. 홈즈! 홈즈! 잠든 사람을 깨우는 듯 그가 계속 소리쳤다. 홈즈, 내 말이 들려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 스미스 씨. 당신이 정말로 왔군요. 홈즈가 힘들게 말했다. 그러게 말이에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말이죠. 네, 감사합니다. 당신이 그 분야에 대해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긴 해요. 하지만 그걸 아는 사람은 당신뿐이죠. 그런데 지금 무슨 병에 걸렸는지 알기나 해요? 그 병이죠. 홈즈가 말했다. 증상이 어때요? 증상도 똑같아요. 홈즈. 그 병에 걸린 건 그리 놀랄 만한 일은 아니에요. 물론 유감이지만 말이에요. 우리 불쌍한 빅터는 발병 4일 만에 죽었거든요. 그렇게 건강하고 창창하던 애가 말이에요. 당신 말대로 그 애가 런던 한복판에서 그런 아시아 유행병에 걸렸다는 게 정말 이상했죠. 그것도 내가 수년 동안 연구해온 바로 그 병에 말이죠. 정말 이상한 우연의 일치였어요. 홈즈, 당신이 그걸 눈치챘던 건 대단했지만 그렇게 떠들고 다닐 필요가 있었나요? 당신이 그런 거니까요. 내가 그랬다고? 당신이 무슨 증거라도 갖고 있어요? 나에 대해 흉악한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지금 와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목매달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홈즈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저기, 물을 좀 갖다 주세요. 친구, 곧 갈 때가 된 것 같군. 그럼 가기 전에 내 말을 좀 들어봐요. 조심해요. 물 쏟겠구만. 좋아. 내 말 이해해요? 홈즈는 신음소리를 냈다. 어떻게 좀 해보세요. 지나간 얘기는 그만두고 난 완전히 마음속에서 지워버릴게요. 맹세하죠. 나를 치료해주면 다 잊어버리겠어요. 일단요? 뭘 말이죠? 빅터 사건 말이에요. 방금 당신이 스스로 그랬다고 자백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다 잊어버리겠어요. 있든 말든 당신 마음대로 해요. 당신이 증인으로 나설 일은 없을 테니까. 이 가련한 친구야. 당신은 곧 관 속으로 들어가게 돼. 내 조카가 왜 죽었는지 당신이 안다고 해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문제는 당신이지. 네, 맞습니다. 선원들을 만났다가 병에 옮았다고요? 그것밖에는 다른 이유가 없으니까요. 홈즈, 당신은 스스로 두뇌가 매우 비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당신은 더 비상한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잘 기억해봐요. 홈즈, 어떻게 이 병에 걸린 건지 생각나는 거 더 없어요? 모르겠어요. 난 지금 정신이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러죠. 당신이 왜 이런 꼬락서니가 됐는지 내가 알려주죠. 난 당신이 그걸 모르고 죽는 건 바라지 않거든요. 통증 좀 가라앉게 해줘요. 심해요? 아무튼 중국인들은 죽을 때가 되면 애거를 하더라고. 자, 격렬히 일어날 거예요. 네, 그러네요. 내 말을 알아들었으면 됐어요. 자, 얘기해보세요. 그런 증상이 나타날 무렵에 무슨 일이 있었죠? 특별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잘 생각해봐요. 너무 아파서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좋아요. 그럼 소포 하나 받은 적 있어요? 소포? 상자 같은 거 말이에요. 정신이 가물거려서 죽을 것 같아요. 홈즈, 내 말 들려요? 상자, 상하 상자 기억 안 나요? 목요일에 도착했죠? 기억나요? 아, 맞아요. 열었더니 속에 용수철이 들어있던데요. 어리석은 인간. 그래서 당신이 지금 이 꼬락서니가 되어 있는 거야. 당신이 나를 방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당한 거라고. 기억나요. 홈즈는 숨을 헐떡거렸다. 용수철, 다쳤어요. 그 상자, 저 탁자 위에 있어요. 아, 여기 있네. 내가 이걸 가져가면 증거물이 없어지게 되겠군. 하지만 홈즈, 당신은 지금 진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손에 죽는다는 걸 말이에요. 당신이 빅터 세비지의 운명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도 같은 운명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홈즈, 이제 곧 가게 될 거예요. 당신이 죽는 걸 내가 잘 지켜볼게요. 홈즈가 다 죽어가는 소리로 중얼거렸다. 뭐라고? 스미스가 말했다. 램프를 켜줄까? 해가 저물고 있구나. 그렇지. 당신 몰골을 더 잘 보려면 램프를 켜야지. 스미스가 저쪽으로 걸어가는 소리가 들리고 곧 방 안이 환해졌다. 이봐, 더 원하는 것 또 있어요? 아, 담배와 성냥 부탁하네. 아니, 이럴 수가. 나는 너무나 놀라 소리가 나올 뻔했다. 홈즈의 말소리는 평소와 다름이 없었다. 지극히 정상이었다.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컬버턴 스미스도 분명 놀라 어안이 벙벙해졌을 것이다. 아니, 이게 뭐지? 스미스의 목소리가 갑자기 긴장돼 있었다. 내 연기가 성공적이었던 거지. 홈즈가 말했다. 좀 전에 당신이 물을 한 잔 주기 전까지 난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안 마셨어. 근데 담배는 정말 참기 힘드네. 그가 성냥을 긋는 소리가 났다. 아, 담배 맛 좋구만. 친구가 곧 오는 모양이네.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고 곧 방문이 열리면서 모턴 경위가 들어왔다. 다 잘 됐어요. 바로 이 사람이에요. 홈즈의 말에 모턴이 쏘아붙였다. 당신을 빅터 세비지 살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리고 셜록 홈즈의 살인미수 혐의도 더 붙여야겠군요. 홈즈가 빈정거리는 투로 말했다. 모턴 경위, 그 사람 외투 주머니에 있는 작은 상자를 꺼내시오. 고맙소. 조심해서만 줘요. 네, 자, 거기 놓아요.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물이 될 거예요. 갑자기 몸싸움이 벌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더니 곧 쇳소리가 나고 비명이 터져나왔다. 소용없어. 당신 크게 다치고 싶어? 자, 가만히 있어. 모턴이 고함을 질렀다. 그리고는 수갑을 채우는 소리가 났다. 이런 제기랄. 함정을 파놓다니. 스미스가 악다고니를 쓰며 말했다. 홈즈, 내가 아니라 네 놈이 법정에 서게 될 거야. 너는 계속 나를 모함하고 의심하는데 그래. 네 마음대로 실컷 떠들어라. 나도 할 말이 많다. 그때 홈즈가 말했다. 아니 세상에. 내 친구를 까맣게 잊고 있었네. 왓슨,
정말 미안하네. 자네가 거기 있는 걸 잊고 있었어. 아, 그리고 참 못한 경위? 마차는 대기시켜 놓은 거요? 나도 옷 입고 곧 갈 테니까 먼저 가시오. 홈즈는 옷을 입으며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포도주와 비스킷을 약간 먹었다. 왓슨, 난 워낙 불규칙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흘 정도 굶는 건 다른 사람들에 비해 크게 힘들지 않았다네. 그것보다 더 어려웠던 건 허드슨 부인에게 내가 아프다는 걸 현실감 있게 보여주는 것이었지. 그래야 자네한테 다급하게 찾아갈 거고 자네 또한 절박하게 스미스를 찾아갈 것 아니겠나? 왓슨, 기분 나쁜 건 아니지? 솔직히 자네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연기는 못하는구만. 내가 꾀병을 부리고 있다는 걸 만약 자네가 안다면 스미스한테 가서 그렇게 애걸하며 부탁하지 못했을 걸세. 그러면 일을 망쳤겠지. 스미스 그자는 복수심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이 한 일을 확인하러 분명히 올 것 같았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다 죽어가는 사람 얼굴을 할 수 있는 거지? 왓슨, 사흘이나 굶은 얼굴이 그럼 좋아 보이겠나? 거기다 분장을 좀 했지. 내가 꾀병에 대해 논문을 써볼까 하네. 가끔 동전이나 굴 얘기 같은 걸 하니까 헛소리하는 티가 너무 잘 나더라고. 그런데 왜 그렇게 나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나? 진짜 병이 걸린 것도 아니면서 말이야. 이보게, 무슨 그런 질문을 하나? 자네는 분명 의사 아닌가? 자네가 만약 내 체온과 맥박을 잰다면 내가 정상이라는 게 다 들통나지 않겠나? 그래서 저쪽에 떨어져 있게 한 것이. 난 철저히 자네를 속여서 스미스를 데려오도록 한 거야. 그리고 그 사하상자, 난 그건 손도 안 댔다네. 뚜껑을 열면 날카로운 용수철이 트여오를 거야. 그 비슷한 방법으로 스미스는 조카를 살해한 게 분명해. 상속권을 차지하려고 그런 거지. 난 여러 사람들에게서 우편물을 받는데 특히 소포는 주의를 하거든. 아무튼 고맙네 왓슨. 이리 와서 옷 입는 것 좀 도와줄게. 경찰서에 들렀다가 심슨 식당에 가서 영양 보충을 해야겠네.